안녕하세요, 백화도원입니다. 오늘은 나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손이나 피부로 느끼는 촉감까지 이 5가지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에게 있는 이 오감이 나무에게도 있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농사일을 하시면서 중얼거리시듯 혼잣말로 작물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인지 이 문제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진짜로 작물들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호기심 아니면 궁금증, 이런 것이 제가 식물과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무도 오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단지 동물보다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이 좀 늦다는 것 뿐입니다. 먼저 시각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빛을 인지할 수 있고 그 빛을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바람이 불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면 지금이 1년 중 어느 시점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무는 빛을 통해 밤낮의 길이 변화를 알아챕니다. 동지부터 하지까지 밤과 낮의 시간 차이를 보고 계절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해가 가장 짧은 동지부터 해가 가장 길어지는 하지까지 밤낮의 길이 변화는 5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매일 1분에서 2분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셈이죠. 이 차이를 가지고 계절의 변화를 감지해서 언제 꽃을 피워야 하고 언제 낙엽을 떨궈야 추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음은 청각입니다. 식물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잘 자란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지만 소리가 식물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무가 소리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소리에 의해서 생기는 파동, 그러니까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파동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지만 아직 실험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각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음식을 삼키듯 나무는 뿌리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뿌리는 질소와 인화합물의 농도를 인지할 수가 있고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겹뿌리를 늘려서 빠르게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토양 속에 불가용성 무기양분이 감지되면 효소나 유기분자를 유리시켜서 양분을 흡수합니다. 다음은 후각입니다. 나무가 사람처럼 여러가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매연에 시달리다가 벌써 다 죽었겠죠. 다행히도 나무는 몇몇 기체에 대해서만 인지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에틸렌이라든가 제스몬산, 아산화질소 같은 것입니다. 그중 에틸렌 기체는 분열 조직이나 과일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식물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나무는 에틸렌 기체를 발산해서 다른 나무의 과실까지 동시에 익을 수 있도록 해서 포식자들을 유인합니다. 다른 나무가 이 기체의 냄새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신에게 달려있는 과실을 먹게 해서 그 씨앗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죠. 또 애벌레 같은 것이 잎을 뜯어먹으면 에틸렌을 분비해서 새와 같은 천적을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초식동물로부터 방어하거나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도 신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촉각입니다. 사람은 나무보다 훨씬 더 민감한 촉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피부는 2마이크론 무게의 실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마이크로그램이 어느 정도 작은 무게냐 하면 1g을 1000배로 나눈 무게가 1mg이고 이걸 다시 1000배로 나눈 무게가 1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 정도로 가벼운 무게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은 민감한 촉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귀화 식물 중에서 아주 골칫거리인 가시박이라고 있죠. 이 식물은 0.25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무게에도 반응한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8배 정도 민감한 촉각을 가진 것이죠. 나무는 바람이나 아주 작은 떨림도 감지하고 반응합니다. 이미 50년 전쯤 했던 실험인데 하루에 나무를 30초씩 흔들어 주었더니 생장량이 한 7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나무는 바람에 아주 민감해서 바람이 심한 과수원의 경우에는 방풍에 신경을 써야 적정 수확량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잘렸을 때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나무의 어느 한 부분이 조금만 잘리더라도 즉각적으로 나무 전체에 신호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동계 전정하실 때
나무가 최소한으로 자발 휴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전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나무를 볼 때 동물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것이 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외부 자극에 빨리 대응하지 못할 뿐 동물과 똑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나쁜 환경이 만들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외부 상처에도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전정 작업할 때는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나무에게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주려면 수세 관리에 신경을 써야 강전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연초에 동계 전정부터 시작해서 신초가 나오면 적심 작업, 그리고 염지 작업, 그리고 수확전 전정, 그리고 가을 전정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과수원 일이라는 게 1년에 두세 달만 빼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요즘 반려동물 말고 반려식물도 인기가 많다고 하죠. 남과 사람처럼 오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키우는 과수도 좀 더 애착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